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변호사님과 지금 계신 율촌의 중대재해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이고 지난 3월부터 저희 율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검찰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검찰에 근무할 때 공안 사건들, 노동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고요. 율촌에 이제 중대재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센터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저희 이제 센터의 이제 장점, 특징 그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희 중대재해센터라는 것이 노동팀하고 형사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건설팀 이 세 개 팀의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대재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약간 형사 사건이기도 하면서도 노동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 사건이기도 해서 요 세 개 팀의 조인트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해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센터 내에 이제 수사 대응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자문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수사 대응팀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저처럼 이제 검찰 또는 이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한 20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입건된 사건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컴플라이언스 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반기별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한 50건 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이었죠. 아울렛 화재 사고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흔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여서 저희가 중대재해법 또는 중재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중대재해법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들 이제 잘들 아시더라고요. 중대재해법상 이제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보니까 물론 이제 골프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어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을 먼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고 그런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법이라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근로자분이 이제 사망했을 때 법정형은 7년 이하였습니다. 근데 중대재해법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다. 그리고 이제 민사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재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인정됐던 손해액보다 한 5배까지 최대한 이제 저희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요건과 규정 체계가 좀 다소 모호해서 또 반면에 법정형이 굉장히 과도해서 여러 가지 좀 위헌 소지 이런 것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행한 건 올해 초부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재해 현황 그리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예방 효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 수치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440건 정도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 중대재해법상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들도 있거든요.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50인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부칙으로 보면은 50인 네네. 기준이 맞고 내지는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50억 원 이하의 공사 네네. 규모 그거는 맞는데 이제 부칙 말고 이제 적용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예 이제 적용이 안 되도록 네네. 그렇게 규정되어 있긴 하고요.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40여 건 정도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적용 사업장,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대규모 이제 사업장일 텐데 한 150여 건 정도 발생을 해서 그 발생된 건수 대비 법 적용되는 사업장의 비중은 한 35%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수사해서 노동청에서는 한 46건 정도를 입건을 했고, 그리고 14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이제 송치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6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303건 정도가 올해 발생을 했는데 법 시행 전인 이제 전년에는 334건 정도가 동기 대비 발생했다는 것에 비춰 보면은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전년 대비 한 9% 정도가 사건 발생이 사고 자체가 이제 하락되었다, 감소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 비춰 보면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소 기업에서 주의하고 유의한 것들이 다소나마 이제 사고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이제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이지만 노동부 관계 당국 같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수사 진행과 지금까지 동향은 좀 어때 왔나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수사가 법 시행 초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주로 이제 노동청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제 환경청 내지는 이제 소방 당국에서도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노동청에서 많이 근로감독관님들이 이제 많이 사건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사고 당일날 사실 현장에 오셔서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향이라고 말씀드리면 여전히 법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시행령 4조 3호의 사항이 이제 위험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규정인데 그 조항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예산 편성 내지는 집행과 관련된 부분 내지는 협력업체에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최근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재계 그리고 노동계 그 양쪽 모두에서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가들, 변호사를 포함해서 헌법 교수님들, 형법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도 말씀을 많이 나눠봤고요. 사실 이 법 자체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법조인 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를테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결국은 가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법과 비교해서 가중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 내지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상에 이제 업무상 예를 들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있는데 그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상 횡령죄라는 거는 사실은 1,000원 횡령도 횡령이고 1억 원 횡령도 횡령이고 10억 원 횡령도 횡령인 것인데 그것을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볼 때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이를테면 5억 원 이상으로 잘라서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 이를테면은 특정 경제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3년 이상 내지는 5년 이상 이렇게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법이 아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년 이하로 되어 있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이제 1년 이상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면서 이제 좀 전에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오히려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처벌되는 처벌 대상들은 주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책임자들, 현장 소장분들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벌하지 않던 뭐 CEO나 CSO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처벌 대상을 넓히면서 오히려 법정형을 가중했다는 것은 사실 뭐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 측면에서 뭐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명확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보이는 어느 정도의 그 감소치, 재해에 대한 감소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그런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바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이 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뭐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건이 아직 많지는 않고 해서 여론도 한쪽에서는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문제가 많은데 또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좀 여론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전반적으로 중대법 관련해서 주요 이슈 몇 가지를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내지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면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인과관계라는 측면이 일반론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벌 대상자가 CEO냐 CSO냐 내지는 뭐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CSO가 처벌을 면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내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요거는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구 자체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입법 연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정법이기는 한데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제 단일안으로 법이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뭐 아마 10개가 넘는 많은 법안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어떤 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는 처벌 대상자를 CEO 및 CSO 및 엔드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은 이제 폐기가 됐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은 지금 중대재해법에 있는 안대로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CEO 또는 CS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드가 폐기가 되고 오로 채택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만약에 CSO가 충분하게 책임을 갖추고 있다면 CEO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노동청에서는 뭐 이런 입법 연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조건 CEO를 입건하는 것을 전제로 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조금 더 검찰의 수사라든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은 이제 저희가 재해, 이제 중대 산업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통상 근로자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영세한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고 영세한 협력업체의 대표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 해석상으로 역시 또 많은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업체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뭐 수사기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정립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로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이 인과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사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5개, 뭐 시행령 포함해서 15개의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이를테면은 경영 방침을 세워라, 뭐 경영 방침을 선포해라 이런 그 규정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났던 원인을 살펴봤을 때 경영 방침을 뭐
뭐 무죄 선포식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 중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여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행 이후에 아직 기소된 건이 한 건이었나요? 네, 한 건이 있습니다. 예. 아직 그 당연히 이제 판결은 안 났죠. 안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박하영 변호사님 모시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